남자분들이 아내분들에 비해서 이 집중력이 짧아요. 그래서 남편분한테 잔소리할 때 30초 내에 끝내요. 30초를 넘으면 집중이 안 돼요. 집중이. 네. 그 다음에 최근 3년 거부터 시작해야지 연애할 때 함 들어올 때 이렇게 돌아가면 가버려요. 나가버립니다. 그래서 이런 건 정도 지켜주시라라는 생각이 들고,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이혼만 느나요? 당연히 재혼이 늡니다. 근데 안타깝게 제가 현장에서 이제 이혼하겠다고 오시는 분들 상담을 해보면 재혼 이혼은 불행하게도 한 서너 가지 사유로 이렇게 딱 압축이 됩니다. 남자분들은 가장 첫 번째가 그렇다고 절대 말은 안 해요. 정기적인 성생활. 첫 번째가 그겁니다. 정기적인 성생활. 재혼을 해서 성관계가 안 될 쯤 되면 남자분들은 가차없이 거짓말일 것 같죠.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재혼이혼에서 남자분들이 이렇게 생활비도 안 주고 돈도 안 줘요. 그다음에 각자의 자녀들이 있잖아요. 근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 영감이 나한테 돈은 안 주고 애들이 자꾸 드나들어. 그다음에 이 영감이 죽고 나면 내가 이 집에서 살게 해줄까 애들이? 이런 고민이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신호가 이제 점점 오기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신은숙 변호사입니다. 화창한 여름날인데 제가 뭐 즐겁게 시작하는 결혼, 연애 이런 게 아니고 재혼에 대해서 강연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. 결혼을 할 때 이제 남자분들, 여자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. 재혼하는 목적이. 남자분들은 가장 첫 번째가 그렇다고 절대 말은 안 해요. 정기적인 성생활. 첫 번째가 그겁니다. 정기적인 성생활. 그리고 두 번째 자녀 양육. 뭐 어린 자녀가 있으면. 세 번째 나의 의식주. 남자분들은 절대 아니라 그래요. 고천가처리하고 있는데 재혼을 해서 성관계가 안 될 쯤 되면 남자분들은 가차없이 이혼하자는 얘기를 합니다. 거짓말일 것 같죠. 얼마 전에 이제 재혼해서 15년 사신 분이 이제 상담을 오셨어요. 그래서 15년 전에 이제 한 번에 이혼의 경험을 하고 두 분이 60대가 넘었어요. 근데 참 조물주가 준 능력이 슬픈 게 이 늙어가는 나이 속도가 달라요. 여자분들은 갱년기가 오고 나이를 먹으면 성욕 자체가 감소되고 별로 게 필요하지 않아요. 남편과 함께 사는데 동지애로 사는 거지 굳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. 근데 남자분들은 우리나라 이혼율이 45세에서 55세 사이가 가장 숫자가 많은데 그때가 이제 여성분들이 갱년기를 시작하고 남자분들은 성 능력이 이렇게 줄게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여자들 같이 이제 성 의욕이 사라지면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데 손만 잡고 다녀도 되는데 남자분은 나의 성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더 집중을 하세요. 나의 남성성을 확인하죠. 이런 거죠. 그래가지고 성기능 개선제가 또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아주 그 사랑, 연민 이런 게 아니고 성관계 그 자체에 그냥 집중을 하시게 돼요. 근데 아내분들은 그게 이제 안 되기 시작하면 초혼 같으면 자녀들도 있고 주변에 이런 친인척도 있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쉽게 이혼하자는 말을 못 하는데 재혼은 그런 게 없어요. 두 분 사이에 낳은 자녀도 없죠. 그 다음에 관계? 초혼에 비해서 재혼의 관계가 그렇게 두텁지 않아요. 제가 제 경험하기에는 이렇게 오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와이프가 늙으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하세요. 몸이 건강해야 나 밥도 해줄 건데 밥도 잘 못 해줄 것 같고 허리 아프다고 드러누워 있고 잠자리도 안 되고 가차없이 몰인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내분들 입장에선 내가 도움이었나? 나의 존재는 도대체 뭐지?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좀 불식시켜 줄 수 있는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이 돈이에요. 경제력. 왜 이제 여자분들이 결정적으로 재혼해서 이혼을 고민하시냐 보면 평범한 분들은 그래요. 저기 내가 생활비를 한 달에 결혼하면 200에서 300 줄게요. 그리고 내가 연금이 500 나와요. 이건 우리 충분히 살지 않겠어요?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뭐 40, 50 되셔가지고 그건 병원비 나오고 뭐 이거저거 나오면 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 한 2달 생활비 주고 그다음은 안 주신다는 거예요. 그래놓고 그분도 알아서 써 벌어서 그래서 각자 이렇게 15년을 살아오신 건데 결정적으로 이제 잠자리가 안 되니까 이제 이혼하자고 얘기를 해서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대요. 그게 아니더라는 게 진짜라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남자분들은 재혼하는 목적 중에 가장 이제 큰 부분이 정기적인 성생활 이런 부분인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이혼을 고민하시는 거고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재혼이혼에서 남자분들이 이렇게 생활비도 안 주고 돈도 안 줘요. 그다음에 각자의 자녀들이 있잖아요.
근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 영감이 나한테 돈은 안 주고 애들이 자꾸 드나들어. 그동안 안 왔던 애들이. 올 때마다 뭐가 하나씩 없어지는 것 같아. 그리고 어느 날 서랍 정리하다 보니까 걔네들한테 들어준 뭐 3억 원짜리 보험 증서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한테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라는 이제 불안감이 들기 시작하죠. 불안감이. 그러니까 그러면 아내분들이 고민을 해요. 이 영감이 나를 끝까지 뭐 큰 걸 바라는 건 않겠지만 이 집에서 살면서 밥이라도 먹게 해주고 병원 가면 병원비는 대줄까? 그다음에 이 영감이 죽고 나면 내가 이 집에서 살게 해줄까 애들이? 이런 고민이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신호가 이제 점점 오기 시작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때 또 한 번 이제 고민하는 게 그럼 보통 자녀들이 엄마한테 바라는 건 그래요. 아빠도 그렇지만 그냥 고고하게 우아하게 혼자 사시지 굳이 재혼을 솔직히 이런 생각 자녀분들 다 하시거든요. 근데 엄마가 좋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재혼했는데 이혼하고 오면서 빈털터리 와갖고 애들한테 이렇게 응? 얹혀 살아야 되고 돈 가지고 서가식한다 그러면 얼마나 본인이 비참해요.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요? 몇 푼이라도 재산 분할을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살만하지만 노후 때문에 내가 돌아가면 내 자녀들한테도 부끄럽고 나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담은 방이라도 얻을 수 있는 돈 이것 때문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재혼할 때는 사실 뭐 돈 얼마 준다, 돈 얼마 달라라고 말하기는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요. 다만 저는 그래서 그렇게 보내드려요. 신뢰를 주시라. 나의 재산이 뭐가 있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 집은 이건데 여보 내가 이거 공동명의 해줄게. 그럼 좀 안심하잖아요. 아주 비싼 거 아니면. 그리고 어차피 이혼해서 재산분할하면 주게 돼 있습니다. 그렇게 하면 주고 그다음에 내가 연금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애들한테는 사실 그래도 얼마 줘야 되니까 이렇게 주고 당신 내가 먼저 가면 이거 갖고 살아. 안 지켜질지언정 이런 신뢰를 평소에 이제 쌓아주시면 아내분도 남편분도 다른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많이 줘라 뭐 내 인생 네가 책임져라 이런 건 아니지만 신뢰를 주시라는 거예요. 신뢰를. 그리고 아내분도 전적으로 남편한테 나 책임져 죽다가 책임져 내가 결혼하자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당신이 내가 재혼 싫다고 했는데도 일주일이 아니야 매일같이 문 앞에 와서 빌고 동네 사람들 창피해 줄게 무릎 꿇고 앉아서 꽃 주고 그랬잖아. 그래서 내가 결혼했으니까 평생 책임져. 이런 분들이 계신다니까. 제발 평생 책임지라고 하면 빨리 도망갑니다. 그래서 부담을 주지 마시고 서로가 동반자라는 좀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쪽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재혼할 때 이제 무엇이 유지를 시켜주는가 하면 지금 얘기한 건 기교적인 거고 기본적으로 남녀가 만나는 거예요. 그리고 재혼한 분들도 정말 뜨겁게 사랑하세요. 우리가 18, 20살에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뜨겁게 사랑해서 연애하시고 결혼하시거든요.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좋아하는 게 있어요. 제가 사례에도 올렸는데 그 아내분이 요리를 잘했어요. 그래서 계란찌개, 계란탕을 그렇게 맛있게 끓여주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남자분은 평생을 전국을 떠돌면서 살아가고 집밥을 못 먹어봤어요. 그거에 너무 감동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안 해주더래요. 아이 그렇잖아요. 우리 나이 먹으면 아이 정말 알아서 먹어야지. 그럼 어떻게 그 나이까지 계란탕을 해줘요. 그러니까 그게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시고 있는 남편에 대해서 저는 그 질문들을 하세요. 남편 말라 죽지 않았냐? 아직 살아있냐? 다 그러는데 아직 말라 죽지는 않았습니다. 그 이유가 어느 날 결혼해서 큰애 낳았을 땐가 새벽에 눈을 떴는데 턱을 개고 이렇게 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. 새벽에.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. 평생 그 눈빛 때문에 저한테 안 쫓겨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연애하거나 재혼할 때, 결혼할 때 그 사람한테 이렇게 반한 부분이 있어요. 맞아. 요리를 잘하면 요리 잘한 거, 이쁘면 이쁜 거, 다소곳하면 다소곳한 거, 그 다음에 남자 같으면 남자스러워서 이 남자 따라다니면 맞아 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뭐 이런 거.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대인관계가 너무 좋고 유머스러워서 이 사람만 가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좋아하고 하는 거, 그런 거에 반해서.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딱 한번 보면은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면서 가슴에 진한 향수 같은 게 오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가끔은 해줘야 돼요. 그래서 계란탕 때문에 결혼했으면 가끔은 끓여줘야 되는 거예요, 이게.
그죠? 그다음에 이 남자가 뭐 힘이 세고 딱 뭐 이렇게 하면 젊은 애들하고 팔씨름하면 지겠지만 노인 애들한테 가서라도 한번 이거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. 다른 노인들 엽기 5kg짜리 들 때 그 아내들에 가서 10kg짜리 하나 들고 힘자랑도 해주고 요거를 한 번씩은 좀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정기적으로 가끔 해주시라. 그게 관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데 재혼을 해서 이혼하는 원인 중에 반반 정도예요. 돈 반. 그다음에 전처 자녀, 전 남편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이제 재혼이 깨지게 돼요. 근데 재혼을 해서 이제 재혼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50, 60이 넘으셨으니까 자녀들이 다 이렇게 성장을 했죠. 근데 재혼한 분들이 특히 이제 아내분들 입장에서 그런 현상이 많은데요. 왜냐하면 재혼을 해도 아직까지는 남편의 전처 자녀들하고는 한 집에서 살아도 재혼한 여자분이 데려온 자녀하고 사는 경우는 비율적으로 대단히 낮아요. 그래서 남편의 전처 자녀들하고 사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. 네,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살면서 이 아내분은 뭐가 불안하냐면 어린애들을 두고 이혼을 했으면 보통은 이제 전처가 아이를 기르고 있잖아요. 자고 이제 새벽 2시에 전화가 오더래요. 그래 갈게 그러고 나가더래요. 그래서 여보 어디가? 그러니까 애가 아프대 응급실이래. 고 가더라는 거야. 가슴이 서늘하더라는 거야. 그럼 전처하고 관계가 도대체 뭐야? 그러니까 그게 설명을 안 하고 서로 지켜야 될 선을 안 시켜주니까 이 재혼한 사람이 사별한 게 아니면 전 배우자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의심합니다. 예, 의심을 해요. 그리고 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. 그리고 그들은 익숙함이 있어야 아이까지 낳고 사는 거고 난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어요. 나는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시냐면 요 자녀하고 남편을 끊어내려고 부단히 노력들을 하세요.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이간질이죠. 네. 그러면서 그 아내분들은 그렇게 설명해요. 아니 내가 얘가 미워서가 아니고 제대로 가르쳐야 사회 나가서 올바른 성인으로서 역할을 할 거 아니야. 남들한테도 기원받고 이렇게 하면서 애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간질을 시키는데 이게 하루 듣고 이틀 듣고 사흘 듣고 이러다 보면 남편이든 아내든 결심을 해야 돼요. 남편 부채개수라는 건 아내가 이제 그 전 남편 애들한테 자꾸 돈을 주는 부분, 이런 부분, 독립성을 기르게 해야지 왜 자꾸 그래 이렇게 애들이 나에 간 거 아니야.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간질을, 제가 볼 때는 이간질입니다. 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은 내가 이쪽 저쪽이다 선택을 해야겠다는 순간이 옵니다. 그럼 여러분들 내가 재혼해서 살았어. 이 남편하고 못 살 것 같고 애들하고 사이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. 어딜 선택하겠습니까? 대부분 자녀를 선택해요. 그럼 여긴 버려야 되는 거죠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이 자녀와의 갈등이 있어서 배우자의 관계를 자꾸 끊어내려고 하고 멀어진다고 하고 이 자녀와 정말 도대체 합이 안 된다고 하면 내가 버림받습니다. 내가. 그래서 잘 보여라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을 단절시키려고 하지 말고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. 그것도 그 삶의 한 부분이고 그 사람의 생활이고 그런 거예요.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주고 자꾸 내 거를 다 만들려고 내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다 가져오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건데 꼭 기억해 주세요. 처음에 결혼할 때 우리가 10평짜리 집을 받아요. 신한테 10평짜리 집을 받아요. 여기까지 여기 다 내 거예요. 다 내 거. 초는 그래요. 재혼이 되면 7평으로 쪼그라듭니다. 저 병풍 너머에 그 사람의 전원 생활이 있어요. 자녀가 있고 전 배우자가 있고. 그러면 나는 7평에 만족을 하고 그 세상은 딴 세상으로 이렇게 남겨줘야 되는데 자꾸 저 병풍을 치우고 가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나는 이혼하면 남이고 거기 핏줄인 자녀가 있는데 안 끊어집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그게 깨진다고 하면 자녀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재혼할 때는 너도 나도 다 나는 7평. 7평밖에 없고 3평은 그 이전의 생활이기 때문에 인정해줘라. 이런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사유들을 얘기를 했어요. 나는 뭘 힘들어할까? 나는 무엇으로 스트레스를 푸는가? 상대에 대해서 나는 뭘 요구해야 될 건가? 2가지만. 그죠? 그 다음에 돈에 대해서 신뢰를 좀 주시라. 그 다음에 재혼이니까 전원관계에서의 자녀, 그 존재 자체를 좀 인정해줘라. 거길 배려해주고 남겨줘라. 이 정도만 하시면 제가 붙어서 공짜로 해드릴게요 하도 이혼 안 하실걸요?
그래서 이 정도를 지켜주시면 정말 멋지게 재혼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재혼은 제가 생각할 때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재혼한 분들은 너무 상처가 커요.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불행한 사고를 당해서 몸이 신체가 상하는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이혼의 아픔만큼 이렇게 큰 상처를 주는 게 없고 우리가 이사할 때 한 번씩 옷 정리가 되잖아요. 그죠? 2년, 3년, 5년 이렇게 안 입었던 옷이 언제 정리가 되면 이사할 때 정리가 돼요. 근데 인생에 있어서 내 삶, 나의 사고, 특히 내 주변 사람들이 한번 확 정리가 될 때가 이혼할 때입니다. 정말 여기서는 더 물러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혼을 안 하려고 하신다는 거죠. 근데 무턱대고 재혼을 해버리시면 실패를 하니까 내가 준비해야 될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상대한테 요구해야 될 게 있고 또 상대 입장에서 그 상대방한테 배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. 첫 번째, 상대가 뭘 싫어할까 아니라 내가 뭐에 예민한가. 개인적으로 저는 밥 먹을 때 트림하는 걸 굉장히 못 견뎌요. 그래서 저희 일가지척 전부 다 모여서 밥 먹을 때 트림했다면 난리가 납니다. 제가 만약에 이걸 얘기를 안 해주면 상대는 모르죠. 더군다나 한 번 이혼하고 나서 재혼하려고 그러면 젊은 나이 없잖아요. 이 40, 50 넘고 이러면은 트림은 자연적인 현상이에요. 근데 그걸 소리 안 나게 해주느냐 참느냐의 차이인데 얘기를 안 해주면 그냥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가장 예민한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. 그리고 코골이가 조금만 있어도 난 못 잔다. 그럼 재혼해서 첫날부터 각방 써야 돼요.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상담사에서 보면 어느 여자분이 이제 신혼여행을 갔는데 정말 그 공항에 기욱해서 빠이빠이 하셨어요. 그래갖고 이혼을 하겠다고 왔는데 저도 난감했던 게 남편분이 신혼여행 가서 변기에 물을 안 내렸대요. 한 번은 참았는데 두 번 안 내린 걸로는 못 살겠다 해서 와서 이혼하겠다 하니까 조정하시는 부장님도 눈을 껌뻑. 그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안 예민하단 말이에요. 에이, 그러고 이제 눌러도 되고 하지 마 해도 되는데 근데 그분은 그게 굉장히 예민했던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애를 할 때는 몰랐는데 신혼여행 가서 같이 잠을 자려고 그랬는데 등에 여드름이 있더라는 거예요. 만졌다가 으드드드 하는 거예요. 온몸이 소름이 다 돋으면서 정말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. 그럼 얘기를 했어야지 등에 여드름 없애고 오라고.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고 몰라요. 그래서 예민한 걸 꼭 얘기하셔야 됩니다. 꼭 얘기해야 되고 남편분들이 이제 아내분들의 습관에 대해서 예민한 것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거는 이제 TV 뉴스에도 한번 나왔던 사람입니다. 이제 법원 사례 이렇게 올라왔던 건데 그 어머님이 여기서 이렇게 이런 걸 떼어가지고 그냥 멀리 버리는데 식탁 구덩이에 들어가 이렇게 놓는데요. 이렇게 떼서 놓고 먹으면서 이렇게 띄고 정말 더러워서 못 살겠대요. 근데 그게 핑계였을까?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다른 사람 다른 게 싫은 게 많은데 정 찾을 게 없으니까 그거 한 거 아니야?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대법원까지 갔답니다. 얼마나 싫었으면 그러면은 남편분이 그거를 싫다고 얘기를 했으면 좀 개선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. 개선이 안 된 거죠. 그런 아무리 사소한 습관이라도 개선이 안 되면 이혼이 되는데 이런 예민한 부분 얘기 안 해주면 모르더라. 그래서 일단 나는 이런 게 예민합니다. 얘기를 해주고 상대방한테 양해를 구해줘야 돼요. 그럼 상대도 이해를 하지. 트림하지 말아야지. 이런 거. 근데 갑자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예민할 때 그러면 막 이러거든요. 그러면 얼마나 놀랄 거예요. 모르는 사람들이. 그래서 꼭 얘기를 해주시라는 거고. 또 하나가 뭐냐면 한 번에 이혼의 상처를 가진 분들은 트라우마가 있어요. 이혼하는 사유가 예를 들면 가장 많은 게 외도예요. 상대방이 외도를 했다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돈을 안 준다가 있고 그다음에 때린다. 그다음에 술만 먹으면 욕을 한다. 그다음 밤새 잠을 안 자고 뭐 잔소리를 한다. 대부분 요 사유로 압축이 되거든요. 그러면 재혼할 때 어떻게 하고 싶어요? 피하고 싶죠. 이거만은. 이거 피하고 싶어요. 그러면 처음에 만나가지고 재혼한다고 할 때 이게 만날 때 관찰을 합니다. 술을 어느 정도 먹나? 술 먹고 술버릇이 어쩌지? 뭐 그런 거. 평상시에 말버릇이 어떠지? 그래서 친구랑 어울려서 노는 것도 이렇게 보고 술도 한번 잔뜩 먹여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의 습관은 그냥 쏘.
견딜만하다.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. 나이 먹으면 뭐 트림할 수도 있고 밥 먹을 수도 있고. 그 다음에 내가 사회생활하는데 밤늦게 술 먹을 수도 있지.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. 근데 내가 남편이 술 먹는 것 때문에 이혼을 했어요. 그러면 술 먹는 거에 얼마나 예민하겠어요?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거기에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상적으로 간단히 먹고 이런 거조차도 이해를 못하고,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. 그 사람 때릴 마음이 없고 머리 쓰다듬으려고 손 딱 들었는데 나 때리려고 한 거 아니야? 맞아서 맞는 거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.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도 놀래고, 상대방은 그게 아닌데 상대방은 요만한 걸 얘기했는데 저쪽이 이만큼하게 받아들이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라면 그냥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.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얘기를 해야 돼요. 먼저의 이혼은 이런 이유를 했고, 나는 술 먹는 사람이 싫습니다. 그렇다고 술을 아주 끊으라고 할 수는 없는데 요 정도까지만 절제를 해주시면 제가 견딜 것 같아요.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남편 쪽에서 이제 남편들 쪽에서 트라우마를 많이 갖는 게 아내분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예요. 펑펑 써댄다는 거예요. 집에 붙어있지않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분은 아내분을 재혼할 때 겨룰 때는 다소곳하고 참하고 집에 잘 있고 남편 얘기하는데 네네 상냥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이런 사람을 원할 거란 말이에요. 그리고 내가 돈을 얼마 줘도 알뜰살뜰하게 살림하고 저축도 좀 하고 이렇게, 그다음에 어느 날 내가 차 산다고 그러면 조금 보태서 주기도 하고 이런 걸 기대할 텐데, 이런 거에 대한 여자분들이 사치나 이런 거에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데 어느 날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그런 얘기를 정확히 안 했을 때 어느 날 우리 냉장고가 사실 없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. 네. 신용 나오면 여자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10년 정도는 써요. 그죠? 10년은 써.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신모델로 바꾸고 싶단 말이에요. 근데 냉장고 집 10년 만에 바꿔보신 분. 저 놀랬습니다. 냉장고가 뭐 500만 원 돈이가 해서 놀래가지고요. 근데 남편이 500만 원 그 카드를 부엌 떼서 냉장고 사갖고 왔다고 보세요. 그러면은 이 냉장고가 바꿀 때 됐다. 신모델 10년쯤 쓰면 아내분들이 이걸 바꾸고 싶어 한다. 이런 생각은 못하고 냉장고가 500!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뭐 차를 뭐 몇 억짜리 사오는 거 아니야? 내가 오는 거 펑펑 쓰고 뭐 카드 몇 개월 쓰는 거 이렇게 이제 놀라게 되는 거죠. 놀라게 돼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. 그 순간. 이번에도 아닌가 봐. 이렇게.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한테 정확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.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상처가 받았고, 그래서 내가 있는 트라우마도 나도 인정하니까 이 정도까지 양해를 하겠습니다. 남편분도 나는 전 아내가 돈을 너무 많이 써서 힘들었고 빚 갚는데 힘들었고 아직도 빚이 있고 하니까 요 정도 규모에서 생활을 해줬으면 좋겠고, 그리고 가전제품 비싼 거 살 일이 있으면 나한테 미리 의논 좀 해줬으면 좋겠다.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 이해하죠. 왜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? 근데 그걸 얘기 안 하면 세상에 친구한테 전화해서 내가 있잖아 500만 원짜리 냉장고 샀다고 이 짠돌이가 있잖아 그거 가지고 사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럼 못 삽니다 이제. 그래서 정확히 설명하시죠. 나는 뭘 힘들어하고 나는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. 그리고 상대한테도 당신은 뭘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세요? 뭐가 힘들어요? 어떤 부분에 트라우마가 있어요? 물어보되 2가지만 얘기하세요. 여러분들 이제 부부 상담이나 이렇게 관계를 원만히 하자고 상담 같은 거 받아보시면 종이를 한 장씩 줘요. 상담 전문가분이. 남편한테 좋은 장점, 단점. 그 다음에 또 남편분한테는 아내의 장점, 아내의 단점을 쓰라고 이렇게 줘요. 아주 빽빽히 쓰세요.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2가지만.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10개를 넘게 정해주면 안 아니면 못해요. 안 아니면 못해요. 2가지만. 이것만 지켜주면 내가 참아주리 하면 이게 타협이 됩니다. 그래서 딱 2가지만 정해주시고, 그리고 남자분들이 아내분들에 비해서 이 집중력이 짧아요. 그래서 남편분한테 잔소리할 땐 30초 내에 끝내야 돼요. 30초를 넘으면 집중이 안 돼요. 집중이. 네. 그 다음에 최근 3년 거부터 시작해야지 연애할 때 함 들어올 때 이렇게 돌아가면 가버려요. 나가버립니다. 그래서 이런 건 정도 지켜주시라라는 생각이 들고, 이 정도만 하시면 제가 붙어서 공짜로 해드릴게요 하도 이혼 안 하실걸요? 그래서 이 정도를 지켜주시면 정말 멋지게 재혼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